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상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아까 하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9페이지의 시정평가 운영,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 당초 예산이 이제 7,900이었는데 감액을 2,700 했었어요. 추경에. 어떤 내용을 감액했던 거죠? 근데 올해 또 예산은 7,700을 세우셨는데 사업 설명 19페이지거든요. 네. 1차 추경 때 감액했나요? 2차 추경의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서 말씀 다시 네,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소송 수행 지원에서 우리 그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는 이제 전년도랑 똑같고 이 소송 관련 배상금이 이제 올해죠. 올해 추경에 이제 5천만 원 증액했었죠. 그 1억 이 배상금은 다 집행을 다 했나요? 올해 네. 올해 예산? 예. 9,900 정도. 9,900 정도 예. 집행했어. 이 소송 비용 배상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몇 건 정도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네. 거기 소요되는 배상금을 이제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금년에는 15건에 9,87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5건 정도 예, 예. 패소를 한 건가요? 예. 그 올해도 이제 내년 예산도 이제 올해 1억 정도 올리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패소 배상금 이 정도 나간다고. 요게 이제 바로바로 저희가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배상금을 집행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조금 예비적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소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회수율보다는 승소율로 77% 정도. 승소율 이제 77%. 예, 민사하고 행정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네. 평균 77% 정도 저기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소율 한 77%. 이 소송도 참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굉장히 많죠. 예. 24페이지에 그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 24페이지 보면은 이제 예산 성과금 그 예산이 있어요. 포상금. 예산 절감 기여자에 대한 이제 포상금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는 이제 2,500이었는데 올해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금 예상 성과급 예산 절감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된 내역이 있나요? 올해는 5건 접수가 됐었는데요. 네. 심의를 해보니까 그냥 통상 업무 이제 추진하면서 발생 사항이거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런 등으로 인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 내역은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3건에 1,490만 원 정도 집행을 직원들한테 포상금 수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는. 근데 지금 이 자료를 잠깐 받아봤는데 이 5건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원 조성공사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통합 발주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24억 정도 했다. 지금 이런 표현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그다음에 또 뭐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그게 한 22억 예산 절감 효과가 났다. 해가지고 쭉 또 이 평택 고덕 국제화계약지구 북측 연결도로 요거 같은 경우는 877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됐다. 뭐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사에서는 통상 업무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면 이건 인정을 안 해주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사항들이 네. 이제 요구 부서에서는 금액적인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심사할 때 이게 정말 노력해서 된 거냐, 아니면 그냥 업무 추진 과정에서 평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있었던 거냐, 아니면 딴 데서 하고 있는 걸 적용을 해서 한 거냐, 뭐 이런 사항들을 이제 심사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한다. 포상금 지급에서. 예. 심사 기준이 있겠죠. 있는데. 지금 뭐 이 자료대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어떻게든 타지자체의 사례를 반영을 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뭐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지급은 안 됐다. 그럼 올해는 이제 올해는 이 예산이 1,500만 원 이제 세운 예산이 불용할 계획입니다. 불용될 계획이네요. 내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다시 세우신 거고. 그리고 여기 그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재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있어요. 이게 지자체 이제 위탁사업비 같은데 전년 대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유가 이제 관리 요율이나 이런 인건비성 경비들이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전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8,100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산정 방식이 있어가지고요. 네. 뭐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그리고 결성 의무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요 관리 요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전년도하고 이제 비슷한 금액이고요. 출자 그리고 저 출자 출연 기간 이게 해마다 이제 경영성과 실적 평가를 용역을 줘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이 용역은 뭐 그때 입찰을 하나요? 저희가 요게 이제 금액이 크진 않아서요. 예. 이제 그 자격 있는 용역사 수행업체로 수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수의 계약으로. 올해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경영 실적 평가 실적 평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그 항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지금 이제 이게 전년 대비 좀 많이 이제 감이 됐는데 이게 좀 보니까 항로 운항 보존금은 여기 이 항로 말고는 다 이제 저 운행이 안 되는 쪽인가요? 그 항로 운항 보증금이 이제 세 건이 있는데요. 네. 그 동남아 항로가 작년 연말에 이제 계약 해지가 되면서 제가 2월달에 그 협약 해지권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게 3억 정도고요. 3억 정도 협약 해지된 예, 거고. 그거 감된 거고. 참고로 이제 일본 항로가 협약 기간이 금년 8월이었었는데요. 네. 그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 협약 기간이 또 올해 종료가 되고 올해 종료가 되고. 예, 내년 이제 한 건 1억 원이 그 운항 보조금으로 협약 중에 1억 원이 항로만. 반영됐습니다. 예. 네, 중국 항로만. 타이창 항로만 타이창 항로. 예, 그것도 내년까지입니다. 이것도 3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 항로 운항 보존금은 한 5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3억에다가 1억씩 예, 조건. 없어져서 지금 올해는 1억.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화물 인센티브는 요거는 좀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물량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 금년 예산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또 물동량이 좀씩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 처리량에 비해서 보조금이 좀 적다 해서 예, 저희가 그 금액 내에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7천 TU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 물동량을 한 11,000 TU 정도 예상하는데 그에 비해서 좀 이제 충분히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1,000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7천 정도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11,000 정도 되는데 7천만 주신다면 나머지 안 주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뭐 어느 업체를 주고 안 주고는 없고 동일하게 주는데 그 물동량에 비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프로테주나 이렇게 이런 예, 식으로 하는 예, 거예요. 예. 비율대로. 예. 그리고 35페이지 지금 이게 지금 그 불법 5개 광고 철거 예산 확보 시까지 지금 토지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철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7천 정도 예, 7천 정도 돼요. 소모가 예. 되는데 이거를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저기 한 거죠 이게. 네, 금년에도 지급을 했고요. 금년에 지금 예, 철거하기 전까지는 이거 보니까 자료에 이게 좀 오타가 있습니다. 7천만 원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평택항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는 이제 9천에서 5천으로 이제 좀 감액을 했는데 이게 이제 평택항 페스티벌 그거 예산을 지금 안 세운 거죠? 아닙니다. 그 그림 그리기 대회 예산은 5천이고요. 9천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5천 금년에 이제 5천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4천만 원 줄인 거는 이제 그 평택항 축제가 있습니다. 네, 평택항 축제. 예, 그게 이제 금년에 2회째고요. 작년에 처음 개최했는데 그 출장소에서 시행하는 해양 페스티벌하고 같이 이제 하게 돼 보니까는 효과가 좀 중복된다 좀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그 4천만 원을 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 게 중복되는 그런 축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축제 예산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김선수 의원님께서 그 치분 발언도 하셨고 축제를 좀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한반경제실에서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중복되거나 그런 축제 예산들은 좀 감액하는 게 맞다. 없앨 건 없애고 네. 통합하고. 예. 그다음에 그 40페이지에 그 국내 설명에 이제 올해 이제 올해 추경에서 3회 추경에서 이제 감액을 했죠. 900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은 지금 몇 회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연 2회 계획을 했습니다. 연 2회. 네. 연 2회. 해외에서 연 2회. 예, 국내도 뭐 포함이 되는데요. 네. 해외로 해서 2회 계획했습니다. 해외 2회. 이게 좀 국내외 설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해외 2회, 국내에서도 별도로 또 하나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좀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국내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도 해외에서만 할 계획인가요? 일단 올해도 그 2천만 원 세웠으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예, 그냥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으로 2회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2회 정도 예. 해외에서 하는 거로. 그다음에 그 43페이지 우리 배추로 정비사업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예산이 이제 30억 정도 됐었는데 이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렇죠? 40%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지금 요 집행 내역하고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금년 예산은 2월비 45억에다가 네. 본 예산 30억에서 이제 75억이 됩니다. 75억이요. 그 중에서 20억은 집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차분 준공하고 2차분 발주하면서 30억 이상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이제 금액으로 봐서 이제 집행률이 지금 저조한 거는 네. 20년도에 그 연안정비 사업이 고시가 되면서 이제 국비 지원을 받게 됐고요. 이게 23년부터 국비가 지원됐습니다만 그 인허가 문제가 이제 지연이 돼서 실제 공사는 작년 9월에 착공했습니다. 네. 이제 그나마도 거기에 이제 배수로 연약 지반이다 보니까는 이제 주로 토공사하고 이제 자연 침하시키는 부분이 9개월 이상이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뭐 특별한 공정은 없습니다. 그 쉼터라든가 그냥 자전거 도로 포장하는 공정 이런 거 남았기 때문에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뭐 계획대로 27년까지는 충분히 그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27년이요. 예.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잔액이 남은 게 지금 55 네, 50억입니다. 정도 되고 예.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을 이제 10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65억 그걸 갖고 내년 집행을 하시겠다. 예. 이것도 뭐 집행자는 남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금년이 이제 고비였습니다. 그 예, 어려운 그 공정 다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예, 잘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10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네. 네. 그러면 남은 이제 향후 투자 금액이 72억 정도 남는 거예요? 72억.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27년도에 다 편성해서 예, 마무리를 하시겠다. 예, 예. 국비 같은 거 35억 정도 남았는데요. 네.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고요. 독이. 그다음에 그 친수공간 운영에 보면은 이제 지금 캠핑장 이용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뭐라니까 그 이용 수수료라 할까요? 사용료 이런 게 지금 보니까 세입에서 좀 줄었던데 세입 예산에서 지금까지 캠핑장 그 어떻습니까? 그 지금 지금까지 한 1,500명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네. 단가 이용료가 2만 원입니다. 평택 시민은 타 지역은 이제 3만 원이고요. 예, 이용률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개장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성수기 주말 때 같은 경우는 98% 이상 예약률이 있습니다. 성수기하고 주말에 예. 평일에는요. 평일에는 최저 50%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용료 수입은 아니 그 뭐죠? 그 뭐죠? 그 사용 그 수입. 아, 거기에 이제 매점 임대료가 있는데요. 예. 그 임대료 산정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메리츠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부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그럼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부여가 되면서 그 임대료가 좀 하락했습니다. 임대료 좀 하락한 거 하고 네네. 사용료 수입도 좀 줄었던데요. 사용료 매점 임대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 그러니까 캠핑장 이용료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용료는 아니고요. 이게 뭡니까? 시설 사용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개장을 전년도 하면서 대비 한 3천 정도 지금 줄었다고 여기 지금 세입 예산서에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기타 사용료 해가지고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 이용료 928만 2천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1억 1,100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한 3천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 이게 그 캠핑장 이용료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좀 파악해서 좀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예. 그 지금 이제 그래도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98%면 굉장히 이용률이 좋은 거고 평일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쪽 운영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입은 수입은 좀 수입은 저희가 1억 1천만 원 정도 그렇죠. 1억 1천만 원 정도 수입이고요. 이게 그 수입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시설 관리하고 이런 이제 직원들 뭐 인건비 이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좀 수입료로 그 사용료 수입으로
좀 커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료 대비 수입이 좀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52페이지 해면 수산자원 조성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 1억 정도 이게 도비가 이제 도비 대시가 좀 늘어서 된 것 같아요. 네, 그 전년도에 2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 예, 1억이 증가했습니다. 네, 1억이 좀. 대신 또 내수면 쪽에서 도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그 해수면은 좀 증액이 됐고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티어 방류하고 하면 이게 좀 효과가 어떻게 좀 뚜렷하게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게? 그 어민들 말로는 그 시행했을 때와 약 30% 정도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30% 정도 네, 주거가 된다. 이게 뭐 이렇게 티어를 많이 방류를 하면 이제 그렇죠 좀 효과는 있겠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비용 대비 이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뭐- 혹시 그런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도에서나 뭐 이렇게 23년도에 그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23년도에 예, 예. 뭐 방류 수량 이제 137톤이었었는데 이건 이제 성어가 됐을 때로 평가해 보면 한 41배 정도 41배. 예, 효과가 있다고 뭐 저희가 평가한 자료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어업인들한테 소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또 뭐 화성 당진 뭐 그런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다른 이쪽 뭐 내수면 쪽은 좀 줄이고 해수면은 좀 늘리고 뭐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청년 정책과 그 청년센터 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쪽에 이게 지금 이제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한 8천인가요? 그 정도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 중에 이제 시설 관리비 해가지고 건물 유지 보수비가 별도로 건물 유지 보수 시설 용역 임차료 이렇게 있나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건물 유지 보수비는 어느 정도 책정돼 있나요? 이 금액에? 지금 이제 시설 관리비가 이제 7,053만 8천 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건물 유지와 관련된 것들 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 그 유지 관리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소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 건물이 원래 이제 노후가 된 그 건물을 저희가 이제 그 도시재생 그 공간의 차원으로 그쪽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을 맨 처음에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그 보수를 해야 될 곳들이 좀 많아서 네. 저희가 건물 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이 시설 관리 안에 그 여러 가지 분야로 저희가 지금 그 담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그 청년 지원센터 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이번에 그 밑에 있는 항목 8천. 시설비, 네, 그 시설비는 저희가 그 옥상이 누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옥상 누수하는 비용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관리 운영비의 그 건물 유지 보수는 이런 이제 유지 보수가 아니라 그 시설비 뭐 화재 뭐 이런 것들 유지 보수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시설 관리비는 네. 그 청년 지원센터에서 직접 그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네. 그 밑에 있는 8,800만 원 저희가 그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옥상 누수에 네, 따라서 방수 공사입니다. 방수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백 105페이지.105페이지 여기 직업계고 취업지원 이것도 지금 올해 한 1,800 정도 감해서 8,00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직업 7개 학교에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이 금액이 또 학교마다 틀린데 예. 금액이 다른 거는 그 대상 학생 수가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년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3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또 학생 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학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업 관련해서 특강하고 이런 내용들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취업 지원관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관이 학교에 취업 지원관한테 네,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없는 학교가 네. 있고. 그다음에 그 4차 산업 인재 육성 직업 훈련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올해는 이제 올해 본 예산은 3억이었는데 지금 내년 26년은 1억 5천을 요구를 했어요. 이 내용 이게 직업 훈련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수행 기간이 어디죠? 올해년도 수행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평택 직업 전문학교가 있고 평택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두 군데서 네. 두 군데서 해서 3억이었어요, 올해 예산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이제 1억 5천을 줄였는데 수행 기간을 올해도 두 군데서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그 교육 과정을 전년도 교육 과정을 평가를 해서 그 계속 지속을 할지 좀 변화를 줄지를 검토하는데 올해년도에 했던 사업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평택시 관내에 반도체 제조업체하고 직접적으로 그 연계까지 취업 연계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금 새롭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 기간은 저희가 다시 연속적으로 연도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매년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수행 기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산업진흥원 그쪽에서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쵸? 그쪽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쵸? 네. 중북 근데 여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저희는 대상이 우선은 청년인 거고요. 취업을 39세. 하지 않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직을 고려하는 또 대상일 수도 있고 저희는 대상을 뭐 어떤 직업군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39세 있습니다. 이하 네. 그냥 미취업 청년이나 네. 이직을 이직을 고려하고 고려하는 있는 청년들. 네. 이거에 관련해서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몇 명 정도 수강을 했나요? 그런 것들 세부적인 게 좀 저희가 그 교육 과정별로 20명씩 올해는 계획을 해서 총 8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20명씩 80명. 올해 네. 다 수료를 했나요?
중도에 포기하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 이수라고는 좀 어렵고요. 네, 근데 그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이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4차 이 프로그램 뭐 그 과목도 네,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도 그 반도체와 AI 관련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랑 좀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과정이 아예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분야는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관련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게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네, 알겠습니다. 사업하고 어떻게 틀린지. 그다음에 113페이지 청년 창업도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예산 집행률이 2%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거는 그 창업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분야의 실무 교육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거 사업 진행을 하반기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면서 그 이제 교육 과정이 다 완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4회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500만 원씩 4회. 거의 3분기 말에서 4분기 이쪽으로 이제 교육 그 기간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집행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퍼센트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 올해 다 집행은 되는 건가요? 네네. 하반기에 다. 네네. 지금 또 이 집행률 저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 정책과 이 크라우드 펀딩 사업도 마찬가지고. 크라우드 펀딩 사업도 이 다 사업이 연말에 다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아직 완료가 다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있더라고요. 123페이지 보면 청년 기업 이어드림 사업, 이어드림 지원 사업, 그다음에 청년 창업자 팝업 스토어 운영, 이거 주민참여 예산이고. 이거 지금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년 기업 이어드림 지원 사업.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전에 이제 그 4차 산업 인재 육성 과정하고 약간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기업체에서 그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에서는 인력난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까지 이어지는 그 경우가 저희가 교육을 해도 이 4차 산업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그 평택시 관내에 그 연계가 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좀 제한적이라 저희가 이제 구직을 원하는 그 기업체를 샘플로 해서 원하는 교육 과정을 매칭을 시켜서 그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일련의 과정을 하려고 이번에 새롭게 그 청년 기업들이 이어드림 지원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멘토링 콘서트 개최 2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이거는 멘토링 콘서트 개최 2회 이거는 이제 그 현재 우리 그 관내에 있는 유망한 그 기업체 그런 기업체의 그 현직자들의 어떤 그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 이제 취업을 원하는 그 청년들이 어떠한 분야로 노력을 했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경험담 위주로 좀 개최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면접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면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장을 마련했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과 기업이 그 소규모로 이제 일자리 박람회를 저희가 조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구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겹치는 사업들 아니에요? 예? 이거 근데 일자리 박람회에서 다 하고 있고 지금 일자리 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네. 그 맞춤형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기업을 직접 저희가 컨택을 해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상인지, 그래서 좀 취업률을 매칭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아예 맞춤형으로 구상을 하려고 했던 그 사업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할 건지. 네.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또 저쪽 그 미래전략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런 매칭 사업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보니까 뭐 맨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기업체 여기 관심 이제 첨단 그쪽 관련 기업체 분들 모셔놓고 그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 뭐 면접하고 뭐 상담해주고 일자리 박람회 같은 그런 조금 이제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업체를 먼저 컨택을 하고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해서 그런 그 업종이라든지 그런 직류를 원하는 취업을 원하는 그 대상자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 처음부터 연결을- 인큐베이팅을 하는 예, 그런 과정의 하나로 저희가 처음부터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업체를 취업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원하는 그 어떤 그 자격을 미리 이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조금은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사업계획서나 뭐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청년 창업자 팝업 스토어 운영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한다는 거죠? 이거 주민 참여 그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하게 된 건데 제안하신 분이 그 소규모로 운영하는 정식으로 기업으로서 어떤 그 규모를 갖추기 전에 뭐 그 인터넷이나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분들을 오프라인으로 해서 소규모로 저희가 이제 그 장을 마련해서 그 업체 기업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채택을 하게 됐고 우선은 저희가 지금 컨택한 그 대형 그 매장 이런 데에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의 그 생산한 그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매장을 빌려서 거기에 이제 이 청년 창업자들이 그 생산하신 제품들을 갖다 전시해서 판매하고 이런 자리를 하겠다 그런 네, 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판로를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신입사원 직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기업체의 이제 그 종사자들이 연수가 이렇게 오래됨에 따라서 신입사원들과의 그런 그 갈등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으니 그런 그 방향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조직 문화를 그 사전에 신입사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퇴사율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그 입사해서 그 거기에 그 고용의 어떤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걸 채택하게 됐습니다. 이걸 8회를 개최해나 봐요. 그런 프로그램.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씩 사회 그다음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회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 안 하시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내용들이. 이거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사업계획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요.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추경에서 보면 계속비 2월에서 그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집행률은 다소 낮지만 네, 이제 공정은 계획이 44% 정도고요. 네. 현 공정은 34% 정도입니다. 그 다소 좀 지연되는데요. 내년을 기점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돼서 언제 준공하실 거죠? 27년까지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이거 계속 이렇게 늘어지시면 안 돼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9개월 동안 네. 그 토공 치마 작업 아니 우리 저기- 관내 업체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인원으로도 한 200명 이상 그 관내 인원을 좀 쓰고 있고요. 네. 뭐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관내 업체 우선으로 저희도 공고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꽤 오래됐었고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27년에는 꼭 준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월 사업이 지금 5건이 있어요. 청소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복시장, 고추정 골목, 아케이드 건립 등 5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통복시장, 고추전 골목, 아케이드 건립이 실시 설계 용역이 왜 언제부터 됐는데 이렇게 늘어지고 있죠? 이게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업 이제 선정되고 해서 교부 내려오는 게 한 6월 달 정도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내려와서 네, 실시 설계가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들어갔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거의 이제 이런 그 전통시정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월에서 이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야 분명히 있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업들을 보면 어쨌든 그 기간 내 부족한 경우라고 대부분 이렇게 써 있긴 한데 그런 만큼 사전에 협의하고 또 철저한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것을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지연이 자꾸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예산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 명세서 23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이 있어요. 이게 추경 때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42억을 세우셨는데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23페이지 세외 수입에서 추경 아니 본 예산 일단 이따 말씀해 주시고 지금 24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그 재산세 말씀드렸었죠. 세무가. 그다음 담배 소비세가 있어요. 네. 담배 소비세도 한 10억 정도를 잡으셨는데 요즘에는 담배를 좀 덜 피는 그런 추진돼 있는데도 이 담배 소비세가 잘 거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까지는 세수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들어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보니까
오히려 외산하고 국내산이 있는데 외산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지금 늘어나 있는 추세로 해가지고 네. 세수가 좀 늘어 있는 추세. 그래서 10억 정도 좀 더 늘린 겁니다. 그럼 더 들어올 거다. 네. 더 10억. 뭐 들어온다는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금연이 확실시되는 지금의 담배세가 10억이나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도 그 상반기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추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하반기 쪽으로 오히려 세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서 지금 넘어오고 있어서 10억 정도가 더 오버될 걸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세기 잉여금에서 26페이지 보면 100억이 줄었어요. 그렇게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작년에는 본 예산에 400억을 추정을 해서 순세계연금을 이제 들어올 걸 예상해서 재원으로 잡았었고요. 네. 금년에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타이트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아마 작년보다도 순세계연금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300억만 계상을 해서 100억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뭐 조금 더 말씀 올리면 작년에 그러니까 24년도 결산액이 금년 보고됐을 때 순세계연금 나온 게 984억 네. 잡혔었거든요. 네네. 그 984억을 본 예산에 400억을 담았던 거고요. 네네. 올해는 아직 이제 내년분이 올해분이 내년에 이제 결산이 되게 네. 되면 순세계연금이 나올 텐데 네. 그 금액보다 적을 거로 판단을 적을 했기 거로 때문에 판단을 예, 해서. 그래서 300억만 계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지금 31페이지 보면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에 지방채 100억을 한다고 했어요. 예. 지방채 여유가 지금 아직도 우리는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여유를 갖고 있기보다는 행안부에서 권고되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권고 사항이 8% 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심도 많이 하고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사실 뭐 안 쓰면 좋겠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빨리 함으로써 물가 상승률에 더 많은 돈이 든다면 이거를 지방채를 우리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결정이 딸려 있단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상승기죠. 그리고 집가나 이런 건축 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시에 많은 걸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수입을 얻게 되면 그 집중되는 해에 이제 갚아나가야 되는 거치 기간이나 상환 기간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금액 부담 정도는 또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밸런스는 균형을 잡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어쨌든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은 지금은 뭐 멈출 수 없는 단계가 돼서 지방채 쓴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는 잘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58페이지 보면 소송 관련 배상금이 증가가 됐어요. 예. 이유가 뭐예요? 요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본 예산에 5천을 편성을 했다가요. 네. 이제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가 패소하고 나서 배상 물어야 되는 금액 사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추경에 5천을 덧대서 이력을 이제 활용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15건 관련 정도가 이제 집행이 돼서 지금 9천여만 원 넘게 좀 집행을 했습니다. 그 금년 사례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그런 예산으로 편성 요청 드렸습니다. 우리가 패소하는 게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예,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사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송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뭐 소송이 자주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고 뭐 시민이 패소를 해도 속상하고 우리가 승소를 해도 속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보면 영구 용역부의 평택 도시공사 사장 경영 목표 이행 실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그 도시공사 거 매년 말씀, 하는 건가? 예, 예. 도시공사 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하는 거냐면 도시공사 사장 그 성과를 이제 알아요. 그건 아는데 예. 여기 지금 감액이 엄청 됐길래 그 감액사항은 이제 네. 조직된당 관련된 사항인데 네. 행안부 주관으로 그렇게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간이 3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네. 그 금년에 했으니까 앞으로 2년 차 동안은 그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 매년 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도시공사 사장 네. 이행 평가는 매년 하고 네. 그 아래 도시공- 이제 네. 그 조직 진단 용역은 3년에 한 번씩 해서 그럼 이번에는 사장 용역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00은 감액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항만 수상가 아까 추경에서도 했지만 국내 설명 개체가 2천만 원에서 900이 줄었었잖아요. 근데 올해도 내년에도 그냥 2천을 세우셨는데 이거 꼼꼼히 잘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 900만 원 이번에 이제 감액하게 된 거는 네, 경기 평택 항만공사하고 네, 이제 1차는 항만공사에서 이제 전액을 부담했고 네. 2회차 세일즈에서는 공사하고 저희랑 반반씩 부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에 900만 원을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2천이 서 있으니까 예.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일단은 2회로 이해로. 그때는 예. 우리가 다 내고 우리가 다 지불한다. 아까는 항만공사에서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고 그래서 900을 꼭 이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 저희도 같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1차 때는 이제 항만공사에서 이제 전액을 하는 거로 저희끼리 좀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추경에 예. 900을 빼셨잖아요. 한 번만 했다 그래서. 두 번을 했는데 네. 1회 때는 네. 항만공사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2회 때는 우리가 다 낼 수도 있다. 반반씩 했습니다. 반반.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도 뭐 1,000만 원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2회를 계획을 한 겁니다. 다만 1회 때는 항만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줘서 2회를 계획했습니다. 내년에도. 차이 근데 이제- 생각이 없냐 이거지.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좀 가능한 항만공사에서 부담해서 저희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매년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항만공사에서 1회 해줬다 지원을 해줬기 이거잖아요. 때문에 그러고 내년에는 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세웠다 이거잖아요. 올해 본 예산 수준으로 편성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아까 국내외 설명이라는데 국외를 갈 수도 있고 국내를 갈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국외 설명 관련 국외 여비가 또 있어요. 예. 이거는 왜 신규로 세우신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요. 네. 그 예산 과목을 달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인데 또 따로 분산돼 있나 이제 그런 지적이 있으셔갖고 저기 그럼 홍보 예산이 저번에 국내에서 2천이었는데 국외로 해서 1,200을 더 세웠으면 결론 3,200 세운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금년 정확히 하셔야지 뭐 파악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여비 1,200하고 네. 행사 운영비 2천만 원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과목을 각각 편성을 했던 건데 올해는 그 하나로다가 이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로 1,200이 통합을 해 분리를 했지 오히려 분리를 해서 나오신 거지. 아닙니다. 국내에서 국외 여비 해서 1,200을 따로 세우셨는데. 국내 여비는 없고요. 네. 그 해외 설명회에서 국외 여비만 1,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평택항 홍보 활동에 그 여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네. 평택항 설명회 개최 행사 운영비 2천만 원이 따로따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네. 이거를 그 행사 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하나로 이제 과목을 합친 겁니다. 그럼 국내는 어디를 갈 생각인 거예요? 최근 몇 년간 국외요. 네. 그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저기는 것보다도 항만공사하고 같이 네.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예상으로만 정했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네요. 상황 봐서 그렇습니다. 뭐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 받아야 되나 줘야 되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이거는 삭감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 지금 과장의 아니, 뭐할 설명에 수도 대해서 있고 안갈 제가 수도 조금 있잖아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뭐 동남아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그 평택항을 통한 무역이라든가 포트세일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에서 매년 초에 이런 계획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잡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는 어느 나라에 갈지는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긴 가는데 규모가 매년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저희가 변동성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든지 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녹색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마케팅 목적으로 가시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전에 코로나 전에는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성과들은 어땠나요? 뭐 눈 수치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땠어요? 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뭐 물동량 증대라든가 또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제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세일즈가 하게 되면 보통 뭐 그쪽 선사나 화주 이런 관계자들한테 평택항 현황이라든지 뭐 주변 개발 계획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효과를 얼마나 이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물동량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좀 그런 정장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친수 공간 운영 및 유지 관리 용역인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64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친수 공간 운영 및 유지 관리 용역. 그 친수공간 운영비는 이제 그 위탁이 아니고 저희 이제 관리 용역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7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주간 5명, 야간에 2명 그 하는 이제 일반적인 인건비고요. 3억은 이제 공공요금은 한 6,500만 원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수 공간 유지 관리비가 그 여객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요? 어디예요 그러면은? 그 캠핑장 지나서 네. 그 공가랑 밑쪽에 네. 저희가 13,000평 정도로다가 네. 그런 공원 형식으로 이제 친수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이거 하고 이제 캠핑장하고 네. 같이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통합해서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면 내수문 양식장 경쟁력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도비는 980만 원, 시비가 3,920만 원인데 결국은 도비는 별로 되지가 않거든요. 예, 그 다른 거와 달리 이 수산 쪽이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하다 신경을 쓰곤 보니까 하지만. 근데 너 그거에 대한 예, 시비가 부담이 너무 많고 도비가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내수문 양식장 경쟁력 뭐 어떤 거예요? 내수문 양식장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약품 지원 사업이 있고요. 네. 그 바이오 플락이라서 뭐 그런 예, 바이오블락. 예,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뱀장어 그 방류하는
네. 뱀장어라든가 뭐 치어로 치어 가면 예 그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식력 경쟁력 증대 사업이라고 그래갖고요. 네. 그 양어장의 기자재 뭐 이런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어쨌든 뭐 도에선 980만 원을 준다 해도 거의 10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민간 지원 사업이라서 타 부서와의 형평력이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물어본 거예요. 물론 도비는 들어가 있지만 10위가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8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평택 어업인 풍어제가 있어요. 이 풍어제는 그동안 안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문화예술과하고 네. 평택문화원이 이제 주축이 돼서 그동안 거기서 했었죠. 매년 공관항에서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 성격상 풍어제 하니까는 약간 무속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또 그런 시각이 있으셔갖고 그래서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예. 저희 항만사과로 올해부터 저희 이제 그 어민들이 주축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래, 문화예술 그쪽에서 했던 건 아는데 갑자기 일이 와 있어서. 네. 근데 이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오나요? 금년에도 꽤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그 어민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행사니까요. 그다음에 그 72페이지 청년 정책과 보면 청년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예산상에서 각 이제 그 국에 이제 할당되는 예산 부분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줄여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감소했다 아니면 그냥 이 몇 프로 감액해라 해서요? 어? 그런 거 같은데 웃는 거 수요가 보니까. 감소를 했다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그 일반적인 사업 예산이 거의 1,000만 원대에서는 줄이기가 어려워서 이쪽에서 조금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건 다 소진은 됐었어요? 저희가 그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애 한 번이면서 2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상자가 당해년도에 지원했다고 해서 그 당해년도에 다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연도를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은 연속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에 가는 건 그런 거 알겠는데 결국 이건 수요 감소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감액이 필요해서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지는 다 된다 어쨌든. 네. 글쎄 이런 청년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이러고자 하는 것까지도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아니 제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어려워서 이거 저희 지원하는 건데 그랬어야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청년 세대를 위해서 뭐 더 해주고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네, 저걸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실국 실링이나 과 사업 예산 여건 내에서 이제 어떤 틀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뭐 원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아마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선택 집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어?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이나 청년 같은 경우는 안 건드려야 될 거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거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업 내 저 부서 내에서 정말 선순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이런 협의 물론 과정을 정했겠죠. 다 틀림없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일방성으로 이제 표현된 거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기 내년에 그 부족한 부분 청년들 또 소외계층들 이번에 못 담은 것들은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네,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렵다 해도 그런 부분이고 또 추경에는 우리 세정과 과장님 계시지만 좀 더 세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에서는 서열상 이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또 추경에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고는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73페이지 보면 인재 육성 직업 훈련도 역시 1억 5천이 깎여 있어요. 이것도 수요가 감소한 거야 아니면 사업 평가상 감액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업 평가를 좀 저희가 상반기부터 좀 고려하면서 네. 사업의 방향을 좀 바꾸면서 사업비는 좀 조정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업 평가상 조절했다. 네. 네, 딱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면 그 신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 이어드림, 팝스토어, 그 다음에 직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신규 사업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이제 육성 사업의 예산을 좀 삭감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의 검토를 그 직접적으로 교육 대상자 인큐베이팅부터 시작해서 네. 필요로 하는 기업체와의 어떤 그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네. 이 청년 기업 이어드림 지원 사업을 네, 새로 네. 만들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팝업 스토어 운영과 신입사원 직장 적응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행정 협치과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제안 사업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저희 부서로 이 사업이 그 편성이 되게 된 거입니다. 주민자치에서 제안한 사업이다. 그 네, 가지는. 네, 네. 어쨌든 뭐 이거를 신규 사업을 할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 주민자치도 넘어온 건 두 가지나 있고 일단 이런 것이 어떻게 제대로 성과가 관리될지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해결 잘했다 할 정도가 될 건지 아닐 건지는 1년을 지켜본 뒤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면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이 증가가 좀 됐어요. 조금이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출생률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사업량을 할 때는 그 전전년도 출생아 수를 감안해서 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 국도비 내시가 네네 같이 올라간 그렇습니다.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선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뭐 계속 늘어도 좋을 것 같았네.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그 대학생 인턴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9,900만 원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 경제과 79페이지요. 사업 명세서. 네, 대학생 인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사업량이 올해는 240명에서 180명으로 조금 그 감소를 했고요. 이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일자리 하는 사업이 저희 과에서 이제 4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공근로라든지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량을 좀 유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학생 인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요는 많지만 네.
그러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이제 각 부서에서 이게 이제 한 달 가량만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연속성이나 이런 거에 조금 부족함이 많아서 부서 수요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사업량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이 또 그나마 그걸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직 하면 그걸 기다리겠나는 엄마의 마음은 좀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84페이지 착한 가격 업소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하시죠? 착한 가격 업소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착한 가격 업소 선정이 되면 이제 현판 같은 거나 이제 배너 같은 거를 좀 지원을 해줍니다. 네네.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너 네네. 앞에 가게 이렇게 배너를 네네. 해줘요. 쬐까만 걸로 이렇게 좀 만드는 게 있어서 뭐라고 그거하고 써요, 현판. 거기다? 그러니까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해서 좀 현판을 좀 크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정됐을 때 좀 가격 홍보할 수 있게끔 조그마한 배너 같은 거 이제 배너 그런 같은 거를 거. 네네. 그러면 여기 또 그 밑에만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는 착한 가격 업소가 몇 개나 돼요? 저희가 이제 10월 말 현재로가 78개소고요. 아마 지금은 한 80여 개소가 됐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는 건가요?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천을 통해서 이제 하게 추천을 됩니다. 통해서? 네. 그거는 홍보가 돼서 그거를 잘 알고들은 계신 거예요? 일단 착한 가격 업소는 저희가 이제 이런 일반 관련된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요. 뭐 보도자료 통해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홍보를 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의 기준이 뭐예요? 일단은 그 지역 주변보다 가격이 좀 일단 싸야 됩니다. 음식값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물가 모니터링 통해서 매월 한 3회 정도 이제 한 87개 항목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를 하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평균 그 지역의 가격보다 좀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이제 위생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체납 이런 게 좀 없는 그런 가게들을 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 그쪽이 지금 다수 삭감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마다 이제 그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좀 도비 사업 쪽에서 그 저희가 이제 보험료 됐어요.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네. 그 사업이 좀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국비는 또 이제 새롭게 편성이 되고 한 상황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서 줄었기 때문에 우린 비율을 맞춰서 삭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진수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성인지 예산에서 보면은 지금 성인지 예산에서 보면은 총 9개 사업에서 34억 5,896만 원이며 전년 대비 8.35%는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성인지 예산 성격 목표가 대부분 비율 참여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평등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있어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문의 그 보고서를 제가 이걸 보고서는 생각을 한 건데 여성에 대한 그 목표라든가 이런 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목표의 근거 성과 활용 방식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정하고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청년정책과 일자리과가 있어요. 이 성인지에 보면은 거기서 보면 남성 학대 취업 프로그램 운영 과정 수 10개 이렇게 정리들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이나 참여자 수준에서 이거를 목표를 설정을 한 건지 어떤 면에서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일단 저희 일자리 경제과 말씀드리면 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3개 사업이 네, 3개 선정이 사업. 돼 있고 이 사업 자체는 아마 여성 보육과에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취약계층 그 일자리 취업해주는 그 일자리 알선 사업,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는데 네. 이 3가지 중에 지금 뭐 그 어떤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네. 그 일자리에 관련된 거는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그 여성 일자리를 조금 그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사업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남- 비율을 좀 높이려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고 다른 2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한 57대 42 뭐 이 정도로 여성 남성 그 참여자가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편차가 있게는 사업이 안 돼 있고 일단은 균등하게 그 이렇게 할수 있도록, 취업의 네. 일자리는 일단 여성 남성으로 비율로는 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 사업이 진정 끝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표에 도달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잘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고요. 청년정책과는 5개 있어요. 청년정책과도. 근데 여성 비율이 40에서 50% 목표가 제시는 되어 있거든요. 역시 근데 여기서도 근거성과 활용 방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제가 말하듯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지표가 제대로 됐냐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걸로 봐서는 비율만 따졌지 진정한 성인지 예산이 됐는가 하는 거는 이 사업이 끝났을 때 확실히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은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